안녕하세요. 강주과학기술원 석사과정 박건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Statistical Distribution of DRAM Retention Time Due to Geometric Fluctuation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네 가지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 화상회의,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였습니다. 2021년 SK 하이닉스의 발표에 따르면 2028년까지 메모리의 용량이 5배 이상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인 Your Development에서도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약 8%를 예상하고 메모리의 시장 규모는 2,600억 달러 수준까지 커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AI,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고성능의 DRAM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DRAM 소자의 성능 최적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고 실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비교적 최근에는 가장 큰 리키지 커런트를 유발하는 랜덤 디스크리트 도펀트 구성을 찾기 위해서 머신러닝 어프로치를 적용해 기존 대비 94.5%의 계산 비용을 감축시킨 연구가 있었고, 또 D램의 테일셀의 리텐션 타임을 높이기 위해 워크 펑션이 다른 두 가지 메타를 사용하여 리텐션 타임을 기존 대비 50%가량 증가시킨 연구가 2021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삼성에서 17년도, 18년도에 발표한 논문 등을 보면 한 웨이퍼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구조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그에 따라 소자의 전기적 특성이 변화한다는 내용과 빅캣 구조에서 게이트와 드레인 간에 오버랩되는 리진의 길이에 따라 발생하는 기들 커런트가 비례하게 산포한다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이 두 연구를 바탕으로 메모리 성능을 결정하는 리키지 커런트가 지오메트리 플럭시에이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지오메트리 플럭시에이션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D램의 리키지 커런트와 리텐션 타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바이스 파라미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자 설명에 앞서서 저는 이번 연구에서 구조 생성부터 디바이스 시뮬레이션까지 모두 인하우스 환경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인하우스 시뮬레이션은 매트랩 코드와 C++ 코드를 사용하였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D 기반의 스트럭처, 바운더리 파일을 기반으로 드론의 트라이앵귤레이션을 만족하게 매싱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싱을 진행한 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테트라헤드라를 제작하여 3디멘전으로 확장하고, 확장을 통해 제작된 3D 소자를 바탕으로 인하우스 시뮬레이터인 G디바이스를 통해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인하우스 시뮬레이션을 검증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발표된 TED 논문을 참고하여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논문에서 사용된 소자는 리세스드 채널 어레이 트랜지스터로 인하우스 스트럭처 제너레이터를 통해 논문과 동일한 소자를 제작한 뒤에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모빌리티 모델로는 인버전 앤 어큐뮬레이션 레이어 일렉트론스 모델과 하이필드 세츄레이션 모델을 사용을 했고, 밴드갭 네로링 모델로는 올드 슬롭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의 IDVG 그림을 보았을 때 레퍼런스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된 티켓을 활용해 이번 발표에서 사용한 소자는 6F 제곱의 디램 비켓 트랜지스터의 디램을 사용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에서 절반을 사용해 결과를 확인하였고, 그 소자에 대한 파라미터는 탑과 바텀 게이트 랭스는 28나노, 게이트 옥사이드는 4나노, 섀들핀의 핀 하이트는 30나노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스와 드레인 도핑은 10에 20승 큐빅 센티미터로 N타입 도핑을 하였고, 채널은 1.5 곱하기 10에 17승 큐빅 센티미터로 P타입 도핑을 하였습니다. 도핑은 모두 가우시안 도핑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공정 시에 발생하는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아이디얼 디바이스의 파라미터 수치를 기준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수행한 뒤에 해당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즉,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은 아이디얼 디바이스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수행하고 그를 통해 파라미터 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파라미터 풀에서 탑과 바텀 게이트 또는 게이트 옥사이드, 핀의 하이트, 그리고 도핑 등등의 총 8가지의 파라미터를 추출한 뒤 매번 다른 파라미터 구성을 가진 소자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공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오메트리, 플럭시에이션을 가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뮬레이션과 리절트 부분입니다. 저는 디램의 리키지와 리텐션 3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랜덤 트랩 기능을 인하우스 시뮬레이터에 구현하였습니다. 독립 변수로는 트랩의 숫자와 트랩의 로케이션을 사용하였고, 트랩의 숫자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라 결정되고, 트랩의 위치는 사전에 설정해 놓은 에버리지 트랩 덴시티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셀 내에 있는 평균 트랩 수는 평균 에버리지 덴시티를 전체 볼륨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구할 수 있고, 이는 2006년도 TED 논문에 발표된 논문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왼쪽 그림과 같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에버리지 트랩 덴시티를 가진 소자를 시뮬레이션하면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해당 위치의 에버리지 트랩 덴시티와 해당 위치의 컨트롤 볼륨을 곱하면 특정 상수인 NTJ가 추출되게 되고, 이는 RJ 위치에서의 트랩 숫자를 결정하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진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또 다른 상수 K를 추출하게 되고, 이 K에 그 위치에서의 컨트롤 볼륨을 나눠줌으로써 최종적인 해당 위치에서의 트랩 덴시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오른쪽 보시는 그림과 같이 소자 내부에 랜덤하게 트랩이 분포되어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과정을 알파회 반복하게 되면 알파 개수의 서로 다른 트랩 구성을 가진 디바이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작된 디바이스의 평균 트랩 넘버를 확인해 본 결과 150.73개의 트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각의 디바이스에 서로 다른 트랩 구성을 가진 100개의 디바이스를 제작한 뒤 그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슷한 레인지 내에 리키지 커런트가 존재하지만 특정한 리키한 디바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리키지 커런트가 기존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리텐션 타임 특성에서도 리텐션 타임이 특정한 디바이스에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본 결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노멀 디바이스의 경우 리키지 커런트가 비슷한 레인지에서 위치하고 있지만 붉은색으로 표시된 리키 디바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리키지 커런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디바이스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 리키 디바이스 중 가장 큰 리키지 커런트를 갖는 워스트 디바이스를 추출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일반적인 경우의 노멀 디바이스와 비교하였습니다. 비교한 디바이스는 첫 번째 표시된 디바이스와 붉은색으로 표시된 디바이스를 비교하였습니다. 결과를 비교했을 때 노멀한 디바이스의 리키지 커런트 대비 워스트한 디바이스의 리키지는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텐션 타임에서도 워스트한 디바이스의 리텐션 타임이 노멀한 디바이스의 리텐션 타임보다 급격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디바이스가 전체 D램 셀에 포함되게 된다면 리텐션 타임에 의해서 결정되는 리프레시 사이클이 매우 빠르게 결정이 되고 이는 D램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스트 디바이스의 지오메트리를 확인해보면 아이디얼한 디바이스 대비 탑과 바텀의 게이트 랭스는 줄어들었고 특히 탑의 게이트 랭스가 기존 대비 6나노 정도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는 쇼채널 이펙트를 더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스와 드레인의 덴시티가 높아짐으로써 드레인과 채널 간의 디플리션 리전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크게 형성되어 그 부분에 트랩이 위치했을 때 리키지가 크게 형성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워스트 디바이스의 정기적 특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디바이스의 미드라인을 컷했을 때의 일렉트릭 필드와 트랩디드 일렉트론 덴시티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예상한 바와 같이 드레인과 채널 사이의 디플리션 리전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가장 크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워스트 디바이스에서 이 부분에 많은 트랩들이 위치되게 되어 리키지 커런트가 크게 상승하였다라는 예상이 옳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결론 부분입니다.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 6F 제곱 D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조 생성부터 디바이스 시뮬레이션까지 모두 인하우스 환경에서 수행하였고 그 결과 리키지 커런트와 리텐션 타임 특성을 확인하고 워스트 디바이스에 대한 정기적 특성까지 확인하였습니다. 퓨처 워크로는 트랩에 대한 계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그린 펑션 메소드 적용을 계획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조의 디바이스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계산 시간이 긴 단점이 있는데 이를 머신러닝 어프로치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버티컬 D램이나 IGGO D램과 같이 차세대 D램에 대한 구조 최적화 연구 역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